자, 계속 봅시다. 2의 거듭제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은 이거 좀 신기합니다. 11의 거듭제곱은 바로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11의 거듭제곱은 뭐냐면 11의 0제곱이 1이죠. 11의 1제곱은 바로 11입니다. 그 다음에 11의 제곱이 얼마예요? 121. 121.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11의 세제곱이 얼마일까요? 1331. 11의 4제곱은 14641.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1의 거듭제곱도 나오죠. 근데 5번째부터는요. 저렇게 바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약간 그게 좀 생기거든요. 그건 10의 자리를 넘어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읽으실 때 약간. 그런데 뭐 하여튼 그것만 하면 다 되더라. 그래서 11의 거듭제곱은 5번째 줄 하고요. 그 이상은 일부 보정, 더 센 보정이 필요합니다. 얘네 둘이 더 해가지고 뭐 읽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10을 넘어서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일단 뭐 얘도 증명해 보면 11의 배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아세요? 11의 배수 판정? 11의 배수 판정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죠? 0 되면 11의 배수가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11의 배수와 9배수 판정은 굉장히 쉽거든요. 9배수 판정은 더 쉬워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돼. 그래서 그냥 더해서 9 되면 걔네 삭제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수가 있다고 치죠. 1, 2, 3, 4, 5, 6 얘는 9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를 보면 더해서 9 되는 애 없애면 됩니다. 더해서 9 되는 애 없애면 돼요. 나머지 3이네? 이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11의 배수 판정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몇 진수를 쓰기 때문에 10진수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이거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읽어요? 1, 2, 3이라고 읽어요? 123이라고 읽죠? 1, 2, 3이라고 읽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1, 2, 3이라고 하셨나요? 123이라고 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죠. 실제로는 10의 0제곱짜리, 10의 1제곱짜리, 10의 제곱짜리, 10의 세제곱짜리 가잖아요. 9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수론이라고 이렇게 모듈러스 계산을 하는 수학이 있거든요. 근데 9 세상에서 봤다고 치죠. 그래서 내가 9야. 내가 9 입장에서 보면 난 9칸만 채울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10의 세상에서 보니까 숫자를 10개씩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릿수가 10의 0제곱, 10의 1제곱, 10의 제곱이 되는 건데 나 9야. 9 입장에선 10이 뭘로 보이겠어? 1로 보이는 거야. 한 칸 남잖아. 그죠? 그래서 1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11의 세상에서는 11을 뭘로 보겠어요? 10으로 보면 됩니다. 11의 세상에서는 10으로 보면 돼요. 근데 10으로 보기보다는 마이너스 1로 보면 계산이 좀 간편하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보면 그냥 1입니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풀마. 근데 이게 뒤에서부터 풀마 하는지 뭐 뒤에서부터 맞불 하는지가 헷갈리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0만 되면 11의 배수예요. 똑같죠 뭐. 맞불해서 0되나 뿔마해서 0되나 뭐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11의 거듭제곱도 뭐 그거랑 관련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더 자세한 탐구를 해보실 분들은 그때 가서 더 탐구하시면 돼요.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정수론 모듈러스 계산이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대학 가시기 전까지 모듈러스 계산을 하실 일이 KMO를 하지 않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KMO를 해도 뭐 굳이 정수론은요 나중에 되게 큰 수를 다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큰 수를 다루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가장 큰 소수를 찾는 법, 뭐 이런 거에 주로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들어봤나? 뭐 메르센 소수 이런 거, 메르센 소수, 뭐 페르마 소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좀 특징적인 이유는요. 지금까지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굉장히 긴 자리 숫자들의 소수를 찾아놨어요. 그걸로 실제로 암호키를 만들기도 합니다. 뭐 암호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암호학이라는 걸 좀 탐구해 보시면 암호키가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암호키가 합성수이거나 하면 이게 규칙이 보여. 그 외에 그 에니그마인가 뭐 처음에 그 컴퓨터 만들었을 때 독일 애들 암호를 못 풀다가 암호를 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말을 써 얘네가 자꾸. 보낼 때 암호를 보낼 때 자꾸 똑같은 표현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생각한 거지. 얘네가 도대체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하는 걸까? 인사말이었던 거야. 뭐 안녕이라던가 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뭐라던가 뭐 헬로우라던가 뭐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야. 독일어에서도 그런 표현을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맞춰서 역연산했더니 그게 암호가 풀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소수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선 안 나눠지잖아. 1이야 뭐 어차피 1, 2랑 걔 자신인데 어차피 결국 이쪽 수가 있어야 돼. 소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소수키를 쓰는 게 암호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 있죠. 그죠? 요즘에 화두가 되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그죠? 우리는 연산할 때 컴퓨터는 0 아니면 1밖에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0이랑 1을 동시에 하니까 암호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뛰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만 그래요. 암호 푸는 것만 빨라. 양자 컴퓨터.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소수 중에 뭐 16개 소수 중에 14개인가? 그게 메르센 소수거든요. 그 중에.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소수가 나오면, 근데 외부에 알려진 소수들은 물론 있지만 안 알려주고 있는 소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암호키로 쓴다던가 뭐, 그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걸 감추기 위한 뭐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큰 소수는 안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슈퍼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찾은 소수들 중에 이제 제일 긴 소수가 자릿수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가 첫 번째 소수는 메르센 소수가 아닌데 두 번째 소수부터는 메르센 소수가 쭉 나오거든요. 메르센 소수는 나중에 뭐 정수를 더 공부하시면 뭐 탐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이 연관된 게 끝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시작했어? 11의 거듭제곱인 거에서 시작해서 얘가 11의 거듭제곱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11배수 판정법 해볼만 하죠. 왜냐면 중학교 때 뭐 2배수 판정, 3배수 판정, 뭐 5배수 판정 이런 건 하잖아. 5배수 판정 뭐야? 끝자리가 0이나 5면 되죠. 4배수 판정? 뒤에 두 자리만 4배수면 됩니다. 3배수 판정? 각자의 숫자가 3이 배수면 돼요. 10배수 판정은 너무 쉽죠? 제일 끝자리가 0이기만 하면 되죠. 뭐 그런 거잖아. 11의 배수 판정까지도 할만해요. 그럼 11의 배수 판정은 어떻게 나왔냐? 뭐 그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11이 소수니까 뭐 10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거는 그럼 소수가 왜 중요할까? 소수는 뭐 최신의 암호학에서 쓰는 뭐 암호 키로 사용돼서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큰 소수를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으로 발전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라서요.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시든 간에 이미 다 해답이 있습니다. 수학은. 심지어 엄청 큰 소수는 어떻게 구해요? 1부터 다 나눠보면 됩니다. 슈퍼컴퓨터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다 나눠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러고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추정은 뭐 더 일이긴 하지만 암호학에 대해서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같은 암호학에 대해서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암호하는 방식 자체가 행렬곱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행렬 연산이랑 좀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뭐 행렬도 좀 탐구하시고 그다음에 큰 소수 뭐 특징적인 것도 좀 탐구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탐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행을 배웠다고 해도 굉장히 전형적인 코스만 따라온 거고요. 실제로 너네 미적분까지 해봐야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적분이. 뉴턴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뉴턴 몇 년 전 사람이야. 몇 년 전인지도 잘 모르겠죠. 뭐 300년 전 됐나요? 뭐 200 몇 년 됐나요? 뭐 그 정도 전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까지만 배우고 그 이후의 수학은 배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려워서. 어디 가면 배우실 수 있겠어요? 대학 가시면. 그죠? 네. 실제로는 그 오차방 정식의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것도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했는데요. 그 오차방 정식의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것도 대학 가시면 수학 전공하시면 배웁니다. 근데 그 아벨도 뭐 엄청 옛날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한 100년. 그래서 그 아벨 상이 있잖아. 세계 3대 수학상이 아벨상, 필즈상, 울프상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11의 거듭제곱도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오름차순 기저와 거듭제곱이 있는데요. 얘는 일단 적진 않겠습니다. 설명만 들으세요. 오름차순은 뭐냐면 너네 인수분해할 때 항상 인수분해 안 되면 선생님들이 맨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내림차순을 정리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는데도 애가 안 보여.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네한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주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네는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웠죠, 중학교 때.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떤 애가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근해 공식이 집어넣으면 걔가 허근이든 실근이든 뭐 어쨌든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배워요? 안 배워요? 수초까지 배우셔도 안 배우죠? 아니요. 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풀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인수분해되는 형태의 고차 방정식이야. 4차식인데 2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건 그냥 2차식과 2차식의 곱이지 그냥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의 4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의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안 배웠잖아.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존재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꼭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외울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 왜? 너네한테 그거 암기하게 시키려고 수학 교육 과정이 짜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의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정리만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고차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뭐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립제법 구하잖아요. 조립제법. 그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그거 되면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없죠.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주긴 합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강제로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애를 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메가. x세제곱은 1 아니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인 경우 주잖아. 그게 바로 뭘 하라는 거야? 차수를 1차로 떨어뜨리는 애를 줄 수 있는 거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4차식 나오잖아. x 4제곱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x 세제곱이 1인데 뭐 x로 바꾸면 되지. 그럼 2차 이하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2차 이하도 다 바꿀 수 있죠.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넣으면 다 1차 바뀌죠. 그럼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야. 1차도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인수분해 되는 형태만 줍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차수 떨어뜨릴 수 있는 애를 줍니다. x세제곱은 1 아니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요. 왜 그래요?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밝히는 게 현대대 수학의 목표야. 대학 가시면 뭐 3학년 때까지 배워요. 1년, 거의 2년 동안 배웁니다. 그런 내용들을 배우기 위한 발판으로 실제로는 고등교육과정이 짜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목표야. 그걸 위해서 너네가 그 인수분해 되는 형태들을 쭉 배운다고요. 제 목표를 아셨죠? 네. 근데 꼭 그 길을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름차순은 내림차순의 반대, 오름차순이고 기저라는 게 뭐냐면 기저를 제가 이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저라는 건 어떤 행렬 아까 말씀드렸던 행렬에서 행렬을 구성하는 최소 요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1차 방정식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A-분의 A, B-분의 B가 같아지는 순간 쟤는 뭐가 같아서? 기울기가 같아서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게 바뀌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뭐 보고 판단해요? 나눠보잖아요. 나눠봐서 A-분의 A, B-분의 B가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평행이동한 아이란 뜻이죠. 맞아요?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은 경우는 직선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평행이동한 아이란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직선이 의미하는 게 기저야. 그래서 다른 기저를 가진 애가 왔다라고 하면 1차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다른 애 두 개가 왔어. 해를 구할 수 있어. 하나의 기저로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죠. 하나의 식 가지고 2배, 3배, 4배, 5배 해주면 되잖아. 그죠? 여러 개 나와서 5개 가지고 오지만 실제로는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기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방정식 하나. 행렬에서 행렬을 구할 때, 구성할 때, 한 줄, 한 행을 구성하는 거가 기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거듭제곱도 등장하는데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행렬을 덧셈까지밖에 안 배우시기 때문에 굳이 행렬의 연산을 막 하셔가지고 행렬끼리 뭐 곱셈을 한다거나 뭐 역행렬을 구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약간 기저의 표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베이시스가 기저인데 베이시스의 개념을 배우실 텐데 아마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쓰진 마시고 제가 넣어놓긴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하시게 되면 행렬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게 되겠죠. 그죠? 근데 뭐 그냥 그쪽이 좋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주제 선택 안 하면 되잖아. 아니. 파스칼 상학형 전체를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파스칼 상학형에도 얘를 안 하면 되잖아. 얼마나 많은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피보나치 수입니다. 피보나치 수. 피보나치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수학자죠. 그죠? 처음 들어요. 피보나치 수가 이겁니다. 피보나치가 옛날 수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똑똑하거나 아니면 잘 살거나. 예전에 막 200년 전, 300년 전 생각해봐요. 300년 전에 내가 수학을 막 탐구해? 먹을 것도 없는데? 산에 가서 나무 캐와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붙들고 수학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양반들? 아니면 이제, 우리는 주로 서양의 수학을 배우니까, 서양에서는 뭐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피보나치요. 피보나치가, 이탈리아에 좀 유명한, 탑이 있죠. 피사의 사탑. 피보나치가 피사에 사는 보나치라는 뜻입니다. 피보나치. 약간 이상하죠? 근데 이 표현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호 있죠. 호. 다산정약용. 뭐 연암박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호가 뭔지 아세요? 호가 뭘까요? 동네 이름이야, 동네 이름. 다산정약용, 다산 동네에 사는 정약용. 연암박지원, 연암 동네에 사는 뭐 한국말로 바꾸면 좀 이상해. 뭐 깨박골 뭐 이런 거 있잖아. 깨박골 사람이야. 이러면 깨박골을 한문으로 바꾸면 뭐 이게 뭐 약간 그럴듯한 걸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너네는 잘 그런 일 안 쓰는데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띠리링 해서 막 전화 오면 이렇게 가정부 같으신 분이 엄청 큰 집에서는 가정부 분이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네 평창동입니다 뭐 이렇게 전화 받는 거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처음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디에 사는지가 조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깨박골에 만약에 정승진이야 이러면 깨박골에 정승진이 너밖에 없어? 이럴 수 있잖아. 요즘 도시는. 옛날은 깨박골에 정승진은 나밖에 없어.
왜냐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호를 붙일 정도 되면 내가 깨박골에서 왔다라는 얘기는 어디야? 여기가 깨박골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그럼 주로 어디서 모였겠어요? 한양 이런 데서 모이는 거잖아. 한양에서 모였는데 뭐 어디 사람이야? 이걸 이제 앞에 붙이는 거죠. 좀 그렇죠? 근데 뭐 이탈리아에서도 그랬나 봐. 그래서 피보나치도 피사에 사는 보나치. 그래서 피보나치입니다. 그래서 피사 사람이고요. 피사가 그 피사 사탑이 굉장히 아름답잖아.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옛날에 뭐가 발달했겠어? 상업이 발달했던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은 동네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어. 피보나치가.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 지금으로 치면 기업가. 그때로 치면 상인. 그래서 상인인데 그때는 무역상이잖아. 그러니까 피보나치 아빠가 무역상을 엄청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해외에 가서 이렇게 뭘 사와서 이탈리아에 갖다 파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혹시 알아요? 소금? 후추. 후추가 그때 굉장히 비싼 향신료였어. 우리나라도 후추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수입된 게 있습니다. 후추는 너무 비싸서 수입을 못하고 수입한 게 고추. 실제로 그래요. 후추 대신에 고추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고추를 키웠잖아. 그때부터. 조선시대쯤. 후추가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후추 무역을 하기 위해서 후추가 유명한 어디를 갔겠어요? 인도. 어떻게 알아요? 상식이라고요? 오, 대단하네. 그렇게 말하면 네, 그죠? 네, 멋지십니다. 그래서 진짜 뭐 과거 가셔도 그죠? 어떻게 알아? 이러면 선행했어. 상식이죠. 뭐 이렇게. 네, 좋죠. 네, 그래서 그 후추를 사기 위해서 인도를 갔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알고 있죠.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인도 숫자입니다. 인도는 옛날부터 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천문학 같은 거 다 인도에서 발달한 겁니다. 근데 기록으로 안 남아있어서 약간 그죠? 인도 애들이 못 우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인도 숫자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3, 4, 5 이거 전부 다 인도 옛날 숫자에 그냥 원형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쓸 뿐이지 실제로 인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십신법도 다 인도에서 썼죠. 그래서 인도가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보나치도 어릴 때 인도로 유학을 가서 인도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인도 곱셈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면 인도 곱셈이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있죠. 우리는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세 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하죠. 근데 인도는요,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를요, 한 번에 계산해. 암산으로. 놀랍죠? 처음에 그 계산 보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걔네들은 우리는 올림을 쓰잖아. 뭐 자리 올림을 쓰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 자리 올림 대신에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 줄 나눠서 쓰는 걸 걔네는 중간에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건데, 뭐 여튼 곱셈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가 이제 요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부자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큰 부자가 되려면 뭘 했을까요, 피보나치가? 물론 수학도 잘했겠죠, 그죠? 근데 뭘 해야겠어요? 왕한테 잘 보여야 돼. 지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왕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피보나치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후추를 갖다 줬을까? 왕한테? 뭐죠, 쟤는? 후추 먹었나? 피보나치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뭐 했을까? 상식. 왕이 뭘 좋아할까? 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왕이 돈이 많겠어요? 피보나치가 돈이 많겠어요? 약간, 이렇게 연애하실 때도요, 남자분들 연애하실 때도, 원하는 걸 줘야죠. 그죠? 그분한테 필요한 걸 줘야지, 좋아하지, 뭐, 필요도 없는, 막, 장난감 총 같은 거 줘봐.
저희 애가 약간 그렇거든요. 저희 애가 약간 남한테 뭐 이렇게 주면 이렇게 호의를 산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자꾸 뭘 주는데 막 자기 딴에는 이제 기분 좋으라고 주는 건데 실제로는 나무 짝대기 같은 거 바닥에서 주워서 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 뭐라도 하나 주면 그죠?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왕은 이미 돈이 많잖아. 먹을 것도 많잖아. 뭐든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피보나치가 뭘 왕에게 선물하냐면 이게 내가 왜 할 것 같아요? 뭘 선물했겠어요? 비슷한 거죠. 기사에서 아니. 수학책을 선물합니다. 정석 같은 거 한 권 주는 거죠. 왕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인도에서 배웠던 거를 인도랑 뭐 이탈리아랑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중동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배웠던 수학을 정리합니다. 책에 정리해서 산반서라는 책으로 정리해요. 그 산반서라는 책으로 정리해서 왕한테 선물해. 왕이 이제 그 책을 열심히 읽었겠다. 그죠? 아니요? 읽었겠어요? 왕인데? 이미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수학책이야? 알았어. 도서관에 갖다 놔. 왕 도서관에 갔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그죠? 그 안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털리는 곳이 왕궁입니다. 왕궁에 비싼 게 많으니까, 뭐, 금, 뭐, 음식 이런 거 많으니까 제일 먼저 털리죠. 절대 털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은 아무도 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산반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니, 유클리드 원론도 남아있잖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유클리드보다는 더 뒤에 사람일 거 아니야. 그죠? 무역도 했으니까. 그래서 뭐 더 뒤에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피보나치가 지은 산반서가 아직도 책이 남아있고요. 그 책에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토끼 문제. 토끼가 한 달 뒤에 뭐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새끼는 또 한 달 뒤에 또 성인 토끼가 돼서 또 새끼를 낳아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거 더해서 처음에 한 마리였고 그러니까 한 마리라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새끼를 어떻게 낳아? 그래서 한 쌍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에서 이렇게 나가는 아이입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서 1, 1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피보나치 수열인데 1, 1로 시작하는 게 이상해 보이죠? 수열 배우신 분들은 1, 1로 시작하는 게 이상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열이 생각해보면 수열이라는 거 앞에 몇 개가 궁금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까요? 아니요. 한 100번째, 1000번째 숫자가 궁금해서 일반항을 찾는 거지. 뭐 10번째 찾을 것 같으면 10배를 해보면 훨씬 더 빠른데 뭐 하려고 일반항을 구해, 그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좀 이상할까봐 첫 번째부터 규칙을 따르는 애를 줄 뿐이죠. 근데 실제로는 첫 번째는 보통 안 따르는 경우 많고요. 두 번째부터 따르거나 뭐 세 번째부터 따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규칙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1, 1, 2, 3에서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뒤에 거가 되는 점화식을 갖는 아이가 피보나치 수열. 이고요. 피보나치 수열을 뭐 fn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은요. fn 플러스 1, fn의 합이 fn 플러스 2.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그 다음 게 되는 게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저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죠? 저는 별거 다 배웠다, 그죠? 6차 교육과정 때. 도대체 6차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차 교육과정 때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도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원, 대수를 배우신 분들은 이 표현이 뭔지 아실 겁니다. P의 AN 플러스 2, Q의 AN 플러스 1, R의 AN이 0 되는 이런 점화식 형태일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 경우만 다룹니다. 현재는 그래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저거의 개수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 경우만 다룹니다. 쟤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2래. 뭐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해서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PQR 더해서 0 되기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바꿔서 풀어요. 근데 저렇게 바꿔서 푸는 게 안 되는 게 0 안 되는 경우는 못 구합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수원이나 대수를 안 배우셨다면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종류의 하나가 대표가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교육과정에 있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좀 나이가 많아 보여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막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죠? 대학생 때 아마 결혼해서 뭐 그랬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아마 아버님보다 제가 어릴 겁니다. 왜냐면 제 애가 5살, 6살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어려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아마 면접관들이 더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과거 면접관들은 퇴직 선생님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야 선생님 보통 나이를 가르는 게 국민학교 나왔냐 초등학교 나왔냐로 갈리거든. 국민학교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초등학교만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대신에 국민학교라고 불렀어. 근데 선생님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고 졸업 2세대인가 그래요. 전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근데 입학은 국민학교로 해서 졸업은 초등학교에 했죠. 30대. 저 40대입니다. 네. 근데 또 그죠? 지금 대통령분이 잘하신 게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나이 깎아주는 거 좀 그죠? 그래서 네, 뭐 약간 녹화 중이라 뭐 이렇게 이름은 이야기 못하겠지만 하여튼간 누구 나이로 치면 30대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여튼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지금 과거 면접을 준비하니까 면접관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걸 당연하게 가르치셨던 분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피보나치 수열을 탐구하시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보나치 수열을 탐구하시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막 그렇게 막 난이도가 막 헬이야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너네로 치면 블랙라벨 정도 됩니다. 문제로 치면 블랙라벨 정도 돼요. 그래서 블랙라벨 정도로 보면 되는 정도의 난이도니까 뭐 그렇게 또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피보나치 수열의 요게 점화식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도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피보나치 수는 네, 적어 놓죠. 네, 피보나치 수. 피보나치 수. 토끼 문제가 뭔지가 모르시는 분 계세요? 토끼 문제는 들어보긴 했죠. 제가 뭐 나온 김에 설명드리죠. 제가 토끼 문제도 만들어 놨죠. 도대체 안 만들어 놓은 게 뭐죠? 그죠? 제가 토끼 문제는 토끼 그림까지 함께 여기 있습니다. 피보나치의 토끼. 그죠? 잘 보이시나요? 네. 피보나치 토끼라서 처음에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잘 보이세요? 한 마리. 한 쌍? 한 쌍이라고 치죠. 그럼 두 번째는 한 쌍. 이게 뭐냐면 새끼였다가 이게 어미로 가는 겁니다. 새끼였다가 어미.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미가 새끼를 낳겠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끼를 낳게 되고 그럼 두 마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끼 한 마리 되고 그래서 새끼였던 애가 어미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에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1, 1, 2, 3, 5, 8, 13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몇 번만 해보잖아요. 그럼 몇 번만 해보면 엄청 빨리 늘어나요. 2년 뒤에 벌써 몇 마리가 돼요? 1, 10, 100, 1000만, 10만, 12만 마리가 됩니다. 놀랍죠? 근데 실제 토끼는 얘네보다 더 심합니다. 실제 토끼는 한 마리씩 놓지 않아요. 실제 토끼는 막 5마리, 6마리씩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끼 때문에 문제가 된 나라가 있었어요. 호주였나? 호주에서 처음에 호주가 되게 사막이 넓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다가 식량을 못 구하니까 토끼가 번식력이 좋대. 그러니까 토끼를 가지고 와서 키워서 식량으로 쓰면 좋겠다고 토끼를 데리고 오죠. 토끼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토끼가 굴을 파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치기 시작했어. 굴을 너무 많이 파니까. 그래서 토끼 사냥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토끼 우리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슨 유해 동물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 무슨 베스 같은 거 우리나라 하천에 있는 물고기들 다 잡아 먹어가지고 예전에는 베스 한 마리 잡아오면 1,000원 준다 했나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1,000원 가지고는 안 해 이랬는데 나중에는 베스가 너무 문제가 되니까 베스 한 마리당 10,000원씩 줄게 이랬더니 막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작살로 싸가지고 막 500마리 잡아오고 막 그래서 베스가 다 없어졌다는 전설이 있죠. 그래서 그렇듯이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그걸 했대요. 토끼 잡아오면 그래서 토끼는 이제 귀가 그거니까 토끼 귀를 가지고 오면 돈을 준다 했다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토끼를 박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인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보나치 수의 합도 나옵니다. 피보나치 수 적었으니까 피보나치 수의 합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피보나치 수의 합도 찾을 수 있더라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 피보나치 수의 합도 있더라. 그리고 이거 굳이 다 안 적으시더라도 제가 적으라는 건 이걸 했다는 건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다 이해 못 하더라도 이걸 내가 봤었던 기억이 있다는 건 아셔야 이게 왜냐면 이게 주제 특강이 이번 달도 있지만 다음 달도 있잖아. 다음 달쯤 되면 이번 달에 들었던 게 가물가물해요. 내가 그런 걸 들었었나? 승진이가 그때 토끼 어쩌고저쩌고 했던 건 기억나는데 뭐지 그게? 피보나치? 피사이사탑이었나? 이런 생각만 하고 왕이 어쨌더라? 이런 생각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주제 선택하시고 이런 것들 개념이 있구나 해서 승진쌤한테 가가지고 이거 지오지브라 주소 좀 달라고 해야겠다 하시면 제가 이거 그대로 드리니까 이거 눌러보시면 다 설명까지 제가 다 달아놨고요. 이게 번역이 안 된 애들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된 애들은 제가 굳이 번역하려면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쓰이지 않는 수학 용어다 보니까 너네한테 잘못된 이해를 시킬까봐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논문 찾아보다가 이 새로운 개념을 찾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바꿔놨어요. 근데 굳이 한국말로 바꿔서 너네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 그죠? 그냥 영어로 읽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더 이해 안 되네. 왜냐면 너네는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알아듣잖아.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적혀 있는 거는 그죠? 그래서 약간 무슨 이야기? 왜냐면 너네 한국말로 나와 있는 수학 문제를 이해 못해서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번역 안 해놓은 것들이 가끔 있는데요. 번역 안 한 것들은 그냥 그걸 번역하는 게 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번역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출처는 여기 다 달아놨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출처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걸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출처를 검색해 보시면 이거에 대한 전체 스크립트를 찾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루카스 넘버입니다. 루카스 넘버는요. 루카스 넘버만 보면 잘 모르는데 이 그림은 잘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안 보이나요? 이게 루카스 넘버입니다. 그래서 루카스 수는요. 황금비랑 관련이 있습니다. 황금비.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과도 황금비가 관련이 있거든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가 관련이 있는 거는 피보나치 수와도 황금비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황금비가 따로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랑 황금비가 따로 있어서 뭐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면 되고,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약간 이렇게 세조개 모양?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그 예술에도 많이 쓰입니다. 황금비 자체가 예술에 많이 쓰이거든. 굉장히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 있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가면 그 모나리자 그림 실제로 보시면 모나리자 얼굴이 손바닥만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림이 요만해. 요만한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바글바글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다렸다 순서가 되면 막 이렇게 셀카 막 앞에서 막 찍고 앞에 경찰이 서 있거든요. 왜냐면 모나리자 그림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한번 훔쳐가서 그렇잖아. 그래서 그 경찰이 서 있어서 빗기라고 해요. 이게 뭐 사진 찍고 빨리 비껴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나서 막 사진 찍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진 한번 또 찍으려면 또 뒤에서 또 서야 돼. 그래서 뭐 하여튼 가심이 있는데 거기도 황금비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비가 쓰인 뭐 예술 작품이 뭐 별의 는 밤 혹시 아세요? 윤동주의 그 별의 는 밤 그 시가 말고 그 별의 는 밤이라는 그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루브르 박물관 말고 그 퐁피두 센터, 현대미술관, 뭐 거기 파리 현대미술관인가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와닿으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만들어놨죠. 그래서 별의 는 밤이 황금비, 저게 그대로 쓰였는데요. 이 그림 아세요? 이걸 다 지우면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 별의 는 밤 그림에 요게 그대로 이거 아까 루카스 수의 옆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아까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서 들어간 모양이죠. 그래서 루카스 수도 많이 쓰이더라. 자, 그 다음에 파도반 수열입니다. 아까 루카스 수는 그 원을 갖다 붙였었죠. 원에 꼬리 갖다 붙였었는데 파도반 수열은요 삼각형을 갖다 붙인 겁니다. 삼각형을 갖다 붙여서 파도반 수열. 네, 루카스 수도 있고 파도반 수열도 있습니다. 파도반 수열은 뭘 갖다 붙인 거야? 삼각형 갖다 붙인 거야. 그 다음에 페랭수인데요. 페랭수는요 파도반 수열과 관련된 수입니다. 파도반 수열과 관련된 수인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페랭수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페랭수 적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펠수열도 있습니다. 펠수열은요 그냥 수학적으로 중요한데 이걸 왜 집어넣냐면 이것 때문에 넣었거든요. 펠 루카스 수 때문에 넣었거든요. 펠 루카스 수를 보여주니까 애들이 루카스 수는 아까 봤잖아 뭔지 그죠? 근데 펠 수열은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요. 펠 수열 자체보다는 여기 나오는 펠 루카스 수 이걸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펠 루카스 수는요 제가 이거 일부러 번역을 안 해놓긴 했는데요. 뭐 궁금하시면 네, 그때 탐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 수학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수학 정리 중에 뭐 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 붙어 있는 게 코시-시바르치 부등식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요?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부등식 중에 코시-시바르치 부등식이라고 맨날 쓰는 게 있거든. 그게 코시랑 슈바르츠랑 따로입니다. 코시 따로, 슈바르츠 따로예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를 그냥 붙여서 쓰는 거고요. 그러면 코시가 더 중요한 아이디어를 냈겠어요? 슈바르츠가 더 중요한 아이디어를 냈겠어요? 코시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러니까 얘도 펠 루카스 수도 펠 수열이 좀 더 아이디어가 있었겠다.
그 다음에 조합을 혹시 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카탈란수도 나옵니다. 카탈란수는요, 그 조합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뭐 개수 셀 때, 경우의 수 카운팅 할 때 카탈란수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데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선택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조합을 배우셨어. 그래서 카탈란수가 뭔지 알아 하시면 약간 그죠? 쓰무숨이 지어지시는 카탈란수입니다. 카탈란수를 알면 이제 2차원에서도 구할 수 있고 3차원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다. 네, 많이 쓰이긴 합니다. 카탈란수도 있다. 그 다음에 벨수가 있습니다. 벨수. 벨수도 네, 뭐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벨수는 카탈란수랑 좀 비슷해요.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의 가지수를 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수학을 배우시면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시더라도 공대를 가시면 1학년 때 대학 수학을 배우실 거고요. 칼큘러스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 있거든요. 그걸로 아마 배우실 건데 그냥 정석을 한 번에 다 끝까지 다 모아놓은 느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알려주는 이게 엄청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5판으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가시면 아마 한 9판이나 10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지금 몇 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 저는 5판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카탈란수, 칼큘러스라는 책에 보면 널리티라고 등장하는 게 있거든요. 약간 델타랑 비슷하게 생기는데 델타 거꾸로 생긴 널리티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걔를 만나면 약간 좌절하게 되는 약간 개념이 약간 뭐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배일수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 수열이든 간에 무슨 전개더라? 나중에 얘기하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늙었나 보다. 파이도 등장합니다. 파이. 여러분 아시는 그 파이, 원주율 파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오냐까지 뭐 탐구하시면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일러수도 있습니다. 오일러수가 2예요. 2. 오일러수. 그 로그 배우신 분들은 자연 로그의 밑이 2죠. 오일러수. 자연 로그의 밑. 극한의 1 플러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 2이긴 합니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이죠. 2.7 얼마 가는 이 2가요. 오일러수이고요. 오일러수가 왜 중요하냐면 오일러수는 뭐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 처음 들어봐요.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2의 i 파이 제곱 플러스 1은 0인가? 그래서 이것도 양수고 한데 이거 복소수 곱했는데 이거 음수 돼가지고 0 되는 그게 있는데요.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 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수이기도 하고요. 뭐 나중에 로그를 배우시면 로그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큰 수 다루는 게 로그야. 3의 30제곱. 3의 30제곱이 몇 자릿수야? 이런 거 풀 때 로그를 쓰죠. 실제 수능 기출 문제. 3의 30제곱이 몇 자릿수야? 그 문제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얻었죠. 나는 수학을 고등학교 때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내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나왔다. 3을 30번만 곱하면 돼. 100분 동안 내가 이거 못할 게 뭐야?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27. 그 다음 뭐지? 적어봐야겠다. 해가지고 81인데, 그죠? 81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죠. 적다 보면 30번 곱하기 전에 10번까지는 곱할만 합니다. 10번까지는 곱할만 해. 11번째 곱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그러지죠? 14번째, 15번째까지 가서. 그러다가, 아니야, 난 끈기 있는 사람이야. 10번까지는 제대로 곱했으니까
3의 10제곱을 3번 곱하면 되잖아. 아, 난 천재였군. 이러면서 3의 10제곱 곱한 애를 가지고 와서 3번을 곱하려고 하죠? 2번도 못 곱하실걸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풀었어. 그러면 3의 30제곱 정도 되니까 3의 30제곱이 그 대수를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풀잖아요? 3의 30제곱에 상용 로그 취하면 되죠. 상용 로그 취하면 뭐 나와요? 30 로그 3이잖아요. 로그 3의 값을 외우시죠. 0.4771? 3010이 0. 로그 2일 거고 4771이 로그 3 아니에요? 맞겠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최근에 배우신 거 아니에요? 0.4771을 30에 곱하면 대략 0.4771을 30에 곱하면 대략 14점 얼마일 것 같아요? 4771이니까 0.5가 좀 안 되잖아요. 30 곱하면 15가 좀 안 되겠죠. 14점 얼마 나오겠네요. 14점 얼마니까 3의 30제곱 몇 자리 수? 배웠다며. 15자리, 그죠? 15자리 수야. 암산으로 됩니다. 근데 이거를 3을 30번 곱하겠다고?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죠. 다른 걸 하나도 못 풀면, 그죠? 근데 그렇게 푼 게 틀려. 그죠? 100분 동안 그거 하나 풀었는데 틀립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때 자연 로그 나올 때 밑이 2입니다. 로그의 밑이 2인 게 자연 로그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아까 NCR 있죠? NCR 걔는 그냥 조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조합이 NCR이에요. 아까 NC3, NC4, NC0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NCN까지 배열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도 등장하냐면 이항 정리도 등장합니다. 이항 정리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개수라는 거요. 그래서 7제곱 해보셨잖아요. 네, 이항 정리도 등장합니다. 이항 정리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파스칼 삼각형의 행렬식도 있고요.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아까 했죠. 시어핀 삼각형 아까 했고 하키스틱 패턴도 아까 했습니다. 하키스틱 패턴 아까 했어요.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 시어핀스키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의 행렬식까지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프랙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프랙탈이 나오죠. 자, 프랙탈이란 뭘까요? 프랙탈이란 일부의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를 닮아 있는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작은 부분에 자신과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약간 징그럽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확대하면 똑같고 확대하면 똑같고 컴퓨터 요즘에 화면 보호기를 잘 안 쓰시긴 하시던데 옛날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오래 켜놓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화면 보호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화면 보호기 중에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게 돌아다니는 애도 있고 아니면 프랙탈 모양처럼 이렇게 계속 확대하면 계속 똑같은 게 나와서 약간 뭔가 우주 속에 있는 느낌 같은 드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프랙탈입니다. 그래서 프랙탈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요. 아까 우리가 뭐 해봤어요? 그 프랙탈의 넓이 구해봤었죠. 넓이. 그죠? 넓이 구해봤었잖아요. 프랙탈의 넓이는 계속 어디로 향해 갈까요? 계속 쪼개면.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프랙탈 넓이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프랙탈이 계속 빼내는 거잖아. 삼각형 통째로 해서 중간에 거 빼내고 또 작은 거 빼내고 계속 빼내잖아. 그래서 엄청 많이 빼서 결국엔 0으로 가까이 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0으로 가요. 근데 프랙탈의 둘레의 길이 있죠. 둘레의 길이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뭐 뭐 정확한 값이 있는 값이면 내가 안 물어봤겠죠.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프랙탈의 넓이는 0으로 가는데 둘레의 길이는 무한대로 가요. 약간 안 와닿으시죠? 맞아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보면
부피는 0으로 가는데 둘레의 길이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입체로 3차원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있는데요. 3차원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차원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는요. 이게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 같지만 돌아라. 돌리면 돌아가는데. 잠깐만요. 다시 열어야겠어. 터넷이 느려서 그런가? 그죠? 돌아가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입체 모양의 시어핀스키 삼각형. 시어핀스키 사면체라고 불리는 도형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많이 빼버리면 부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근데 표면적은 어디로 갈까요? 표면적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둘레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 유리할까요? 어디에? 과학이랑 연관된 이야기죠. 어디에 유리하냐면 표면적이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어핀 삼각형 입체로 바꾸면 부피는 작아. 부피는 0으로 가니까, 그죠? 근데 뭐 둘레는 무한대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야 유리한 것들 있죠. 표면적이 넓어야 유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프랙탈 모형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표면적이 중요한 게 뭐죠? 폐. 폐에서 산소 교환이 잘 일어나려면 표면적이 넓어야 잘 일어나죠. 그래서 폐 모양이 프랙탈 모양을 띱니다. 기능적 이유 때문에. 왜 그런지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폐가 어떻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간 그냥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브로콜리 있죠, 브로콜리. 브로콜리 뭔지 아세요? 먹는 건데 브로콜리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먹는 건데 초장 찍어 먹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약간 소나무 미니어처처럼 생긴 애가 있죠. 그래서 걔도 이렇게 확대하면 작은 소나무들이 매달려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소나무들이 매달려 있고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모양도 확대하면 이게 전체 모양을 찍은 건지 일부를 찍은 건지 모를 정도로 프랙탈 모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사리 식물 이름입니다. 식물 이름. 그죠? 고사리라고 하니까 고돌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고돌이는 아예 모르시죠? 하여튼 고사리가 뭐냐면 나물 중에 고사리 먹는 거 있어요. 근데 너네가 먹는 고사리는 이건 고사리 이파리 모양인데 이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새순을 먹거든. 그래서 새순 모양이 고사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물이 있어. 비빔밥 먹을 때 갈색으로 나오는 고사리 나물 모르세요? 네, 그거 있습니다. 그거의 입모양이야, 입모양. 그래서 얘를 확대시키면 또 요 모양이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프랙탈이고 눈 결정의 모양도 프랙탈이다. 그 다음에 리아스식 해안 가끔 그죠? 너네 맨날 중독돼 있는 그 인스타에 보면 그죠? 이거 확대하면 또 똑같은 거 나오는 걸로 너네를 낚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은 우리나라도 리아스식 해안이거든요. 서해 남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라서 어디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오시는 길에 보면 아니면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갯벌 모양이죠. 갯벌이 물이 들어왔다 나가잖아.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빠지려고 하면 아마 프랙탈 모양을 따르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표면적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도 프랙탈 모형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랙탈 모양이 뭔지는 알았는데 프랙탈 모형의 예시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칸토어 집합이 나오죠. 칸토어 집합. 칸토어 집합. 칸토어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죠. 처음 들어봐요? 칸토어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너무 수업이 길어질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칸토어 집합은요, 0단계에서는 이게 한 개짜리가 다 오는 거죠. 0단계에서는 이렇게 한 개짜리가 다 오는 거고, 1단계에선 중간을 잘라내는 거고, 2단계에선 또 그거의 중간을 잘라내는 겁니다. 마치 뭐랑 같아요? 시어핀스키 삼각형과 같죠. 그래서 프랙탈의 예시로 나오는 이 칸토어 집합은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실 수 있으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0대입니다. 전체 길이는 계속 빼내는 거니까 전체가 1이었으면 그 중에 3분의 1 덜어내고 또 그거에 또 3분의 1씩 서로 계속 덜어내니까 길이는 0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프랙탈 모양으로 나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코흐 눈송이 곡선입니다. 약간 눈송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고 해서 눈송이 모양인데 이제 코흐라는 이제 수학자가 한 거죠. 그래서 코흐 눈송이 곡선은 0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랑 앞에 칸토어 집합은 0으로 갔죠. 넓이가 0으로 갔잖아요. 근데 0으로 갔는데 뭐 둘레 길이는 무한대로 간다? 그게 약간 여러분들 인지에서 보죠. 약간 인지 부조화를 느끼시죠? 넓이가 0인데 둘레가 무한대라고? 뭐 그냥 그건 극한의 개념인데 그게 왜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하냐면 그걸 설명드리죠. 너네 0.999999999 가는 이거 있죠. 무한소수. 0.9999999 가까이 간다고 쳐요. 그러면 1에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0.999999999에서 99999가 막 100개가, 10,000개가, 1000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0개, 뭐 1000만 개 가. 1000만 개 갔어. 9가 1000만 개 있어. 쫙 있어. 그러면 1이랑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1이 돼요. 다시 0.9999999가 계속 붙죠. 그래서 9가 무한대로 있다고 쳐요. 그래서 9가 엄청 있어. 그래서 난 계속 뒤로 가. 계속 뒤로 가면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0.9에서 이 정도 크기였으면 9999999999999 하면 거의 붙잖아. 끝에 가면. 그죠? 맞아요? 그럼 같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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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봐요. 같아질까요? 같아집니다. 배우셨잖아요. 이거라고 배우셨잖아요. 낚이시면 안 됩니다. 과거 면접관들 이렇게 질문해요. 학생 0.9999 하는 그 0.9, 뭐 땡이라고 부르나? 0.999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프를 0.9에서 이거니까 99999 하면 이게 엄청 가까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답은 아니요. 왜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자신 있게 하죠. 확대해보세요. 확대하면 이거 떨어져 있어요. 앞에 잘 보세요.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는요, 무한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수학에서는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0.99999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말씀드렸던 무한은 가능적 무한이라고 해서 가무한이라고 부릅니다. 무한대로 간다. 엄청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무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한의 개념을 여러분한테 처음에 던져줄 때 확정적인 수로 던져줄 수 없어. 야, 무한대가 수야? 기호야? 뭐 이렇게 던져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0.9999 1이랑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1이 안 되죠. 맞아요? 저한테 낚이셔서 1이 아니었다고 대답하시는 것도 전 잘 이해됩니다. 그건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같아지지 않는다는 걸 설명한 거야. 가무한으로. 그러니까 가무한의 입장에서는 같아지지 않죠.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무한의 개념은 실무한, 마치 숫자처럼 씁니다. 미적분 배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가 아니라 0이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심지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하는데 뭐. 그래서 0.9999 가는 거 1인 거 증명해봐 라고 하면 약간 낚이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선생님들은 이게 가무한인지 실무한인지 어떤 개념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막 가무한에 대해서 막 설명해. 그래서 이게 0.99가 1이랑 같니? 아니요 라고 답변하잖아. 그러면 너 중학교 때 0.9땡 1 되는 거 안 배웠니? 이러면은 되는데요? 이렇게 하죠. 둘 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가무한 개념으로 보면 확대하면 떨어져 있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무한의 입장에서는 같은 겁니다. 이거 같은 거 어떻게 증명하죠? x라고 놓고 10곱해서 빼가지고 나누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999가 1 되는 거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면 쟤를 x라고 놓고 그죠? 10곱해서 빼면 9x가 9니까 양변 9가 0 아니니까 나눠주면 뭐 1 된다. 이거 증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0.999 되는 거 왜 1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공식에 의하면 0.9땡의 순환소수가 9가 1개니까 9분의 9가 되니까 1입니다. 뭐 그렇게 계산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죠? 뒤에서부터 990분의 그죠? 앞에 거 빼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네가 분수로 바꾸는 걸 그냥 빨리 하라고 나오는 방법이지 그게 엄밀한 증명 방법은 아니잖아. 그게 왜 구분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라고 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양변을 같은 수로 곱해주거나 빼주거나 뭐 나누어주거나 영한인 수로 나누어주거나 해도 같다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증명하셔야지 뭐 이상한 갑자기 그런 게 공식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게 뭐 분수로 바꾸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식과 정리와 법칙과 이런 것들을 막 혼용해서 막 쓰시거든요. 근데 뭐 과학이나 수학을 더 공부해 보시면 법칙이랑 정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법칙이라고 붙은 건 수학에서 잘 없어요. 뭐가 있냐면 뉴턴의 법칙 있죠. 뉴턴의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엄청난 것만 붙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정리죠. 누구누구의 정리. 누구누구의 정리.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무슨 정리 있잖아요.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크게는 뭐 수투까지 배우신 분들은 뭐 미적분하면 롤의 정리, 뭐 평균값 정리 이런 것도 있죠.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뭐 그냥 수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근각계수의 관계 있잖아요. 근각계수의 관계가 외국에서는 비에트 정리라고 부릅니다. 비에트가 정리했어요. 그래서 비에트의 정리라는 이름을 불려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석책에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나오니까 주구장창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쓰죠. 뭐 여튼 그래서 코우 눈송이 곡선은 이게 그 작은 애들이 자꾸 자라나는 거야. 마치 그 브로콜리처럼. 그죠? 약간 브로콜리 약간 입체로 보면 브로콜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코우의 곡선의 넓이는 무한등비 급수가 1-r분의 a로 계산하죠.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탐구하실 때 그때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무한등비 합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뭐가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2루트3으로 가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코우 곡선의 둘레는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넓이는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둘레가 무한대로 간다고? 가능적 무한 개념 때문에 헷갈리시는 겁니다.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가무한, 실무한 개념 헷갈려서 미적분에서 정의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수학자들의 잘못이죠. 왜 저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죠? 그냥 실무안으로 가르칠 거면 실무안으로 가르치지. 왜 가무안을 도입해가지고 애들 헷갈리게 만들어?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일정한 값으로 가는데 둘레는 무한대로 가더라. 표면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뭐 과학 탐구하시다가 가끔 엄밀한 수학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지구의 둘레 같은 거 측정하는 실험 같은 거에서 소수점 하나 잘못 계산하시면 오차가 굉장히 크죠. 지구가 굉장히 크니까. 근데 지구도 크지만 막 우주 갑자기 계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막 그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막 3년 걸리고 막 이런 계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힘드시면 가지고 오시면 계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너네 계산했다고 쳐. 이게 1년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365일에 가깝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걸 누구나 아니까 그건 잡을 수 있는데 별똥별 주기 계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별똥별을 난 뭔지도 모르고 그 별똥별의 주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와서 계산해달라고 하면 계산값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계산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니네가 자료를 잘못 가져와서 잘못됐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계산 내가 해줬다고 막 이렇게 그걸 막 지구학에 써가지고 막 지구학생이랑 싸워. 그래서 막 지구학생이 야 그 별똥별의 주기가 어떻게 300년이야? 그거 3년만 30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승진쌤이 계산해줬는데요? 그래서 막 전 잘 모릅니다. 그냥 계산만 해드릴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건 직접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고 계산 방법을 모를 수 있잖아. 막 적분을 해야 된다거나 복잡한 식의 적분을 해야 된다거나 사인 함수 적분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미리 가지고 오셔서 그죠? 3월, 4월, 5월 이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오랜 시간을 갖고 하루 종일도 생각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8월 말에 막 내일 마감인데 선생님 저 별 주기 좀 계산해 주세요 가지고 오면 그죠? 이미 봐줘야 될 자소서가 제가 20개 넘게 있으면 그거 언제 봐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 선생님 진짜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 하면은 막 선생님 미워요, 막 선생님 때문에 저 과거 떨어진 책임지세요, 막 온갖 그죠? 집에 막 승진이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볼펜으로 찌르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코어 곡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은 일정하게 가는데 둘레의 길이는 무한대로 가니까 표면적이라는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거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각설탕이랑 그 부셔놓은 설탕 있잖아. 그거 했을 때 반응 속도가 다른 게 이유가 그 표면적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제가 화학을 정확히 잘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이것도 계산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물리나 화학 같은 거나 지구가 생물은 좀 덜하긴 한데 그 나머지 세 개는 실험하실 때 수식 계산이 반드시 들어갈 거거든요. 네. 수식 계산이 필요하시면 오시면 오시는데 저한테 그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개념이 없는데 계산만 해달라고 계산해 주면 되죠. 10배 크거나 100배 크거나 이렇게 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단위를 다른 걸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단위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몰 농도인데 리터 단위인지 밀리리터 단위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니네가 막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거 계산해 달라고 난 계산만 해줄 뿐이잖아. 그럼 이게 1000배 차이 나. 그죠? 잘못하면 10만 배 차이 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도 등장해요? 시어핀스키 삼각형도 등장합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도 프랙탈의 대표적인 모양이고요. 얘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넓이는 0으로 가는데 둘레는 무한대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아까 한번 우리가 계산해 봤어요. 넓이 어디로 가는지 계산해 봤죠? 맞아요? 그래서 얘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만 한번 1-r분의 a가 되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단계, 0단계, 4분의 루트 3, 4분의 1제곱 이걸 아까 우리가 표에다가 구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이거 했잖아요.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4분의 3이 총 넓이다 알잖아요. 그죠? 얘를 넓이의 극한값으로 가져가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극한값이 붙죠? 얘는 굉장히 여러 번 곱하면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니까 0 아니니? 아닌데요. 맞아, 0이야. 이제는 안 속으시겠죠? 그래서 실무한 개념으로 보면 0이야. 그래서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게 단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둘레는 어디로 갈까요? 둘레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총 개수가 3n개 있는 거 아까 했잖아요. 그죠? 3n개 곱하기 한 삼각형의 둘레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 개가 이거죠.
한 개가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3이고 그게 개수가 3n 개죠. 이 두 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n 똑같으니까. 그래서 2분의 3n제곱 곱하기 3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2분의 3n제곱 곱하기 3이 둘레의 일반항이 될 거고요.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적 무한으로 무한대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무한대 기호 나오면 좀 어지럽죠. 곱하면 무한대? 계속 커진다고? 계속 커지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맹거 스펀지입니다. 맹거 스펀지. 맹거 스펀지는요, 아까 제가 입체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를 보여드렸죠. 그거의 정육면체 버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사위를 이렇게 파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거에 비해서 처음에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요 도막 하나가 이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요? 9분의 1. 9분의 1. 요 도막 하나는, 그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9분의 1이 아닌가? 27분의 1인가? 27분의 1이죠. 맞아요? 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곱했으니까 27분의 1이겠죠. 27분의 1짜리가 몇 개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빠질 때 몇 개 빠졌어? 응? 7개 빠졌습니다. 중간에 하나 더 빠졌어요. 6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7개 빠졌어요. 그죠? 7개 빠졌습니다. 그래서 7개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제거된 거에서 또 요만큼 애들을 또 제거합니다. 6개 제거했는지 7개 제거했는지가 수식 계산에 좀 필요해서.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가면서 이렇게 파내면 약간, 많이 파내면 파낼수록 약간 스펀지 모양처럼 생겼죠. 스펀지를 왜 써요? 거품 잘 내게 하려고. 그게 바로 뭔데요? 표면적. 표면적을 늘리니까 거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질 테니까 얘가 스펀지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이게 말랑말랑한다면. 많이 파내면. 그래서 얘는 건널비가 무한대로 갑니다. 건널비가 무한대로 가고요. 부피는 0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하나하나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압축된 수업이라서 지금 주제가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파스칼 삼각형 한 타임 따로, 프랙탈 따로, 다각수 따로, 뭐 이렇게 따로 3개 떨어져 있는 애를 한 번에 뭉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져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는 다 하나하나 이렇게 칠판에 써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냥 지금은 다 드립니다. 계산해서 여러분 고생시켜 봐야 이거 선택도 안 하고, 그죠? 네. 대수도 안 하신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갑자기 막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막 설명해줘야 되고, 막 무한등비급수가 뭔지, 막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이해 못 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이것까지 탐구 안 하시면 되죠. 본인이 이해되시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자소서에 써놨다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탐구해서 정확히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맹거 스펀지까지 프랙탈이고요. 그러면 프랙탈 차원하기 전에 수학에서 그 프랙탈 그래프가 정확히 나오는 경우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복소수 함수 그래프. 복소수 함수 그래프가 정확하게 프랙탈 모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소수가 주기를 가져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그러니까 돌죠? 주기가 있는 애들은요, 회전시키거나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는 브랜치, 분지라고 하는 이렇게 한 원판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한 원판의 그래프를 그리고 또 다른 원판이니까 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2파이 단위로 끊어지잖아. 사인 함수처럼. 걔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1사분면, 2사분면을 극값으로 표현하지 않죠. R세타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냥 1,2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좌표 평면을 나타내는 방법에
알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지름 얼마에 회전각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면 2파이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판 하나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판이 여러 개 쌓여있는 형태로 복소함수가 나오고요. 복소함수는 여러분 혈렉은 가지는 거 알고 계시죠? 혈렉은. 그러면 2차원 평면에서 근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죠? 그래서 실근일 때는 근이 2개, 1개, 없네. 이게 중등 과정이고, 그죠? 고등 과정 오면 실근 2개. 중근이니까 덮치는 근 2개. 허근이니까 허근 2개. 이렇게 나오죠. 허근 얘기해보세요. 허근 어디에 위치해요? 안 보여. 안 보여. 2차원 평면에서 허근 안 보이죠. 근데 혈렉은 갖는다는 거 생각해보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같은 지점에 찍히게 돼요. 그럼 그걸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차원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같은 점에 2개가 다른 애가 있어. 중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혈렉근인 경우는 4차원처럼 하면 되는데 차원의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차원은 뭔지 아시죠? 수직선. 2차원 X축, Y축. 3차원 거기 Z축까지. X축, Y축, Z축까지 추가되는 3차원. 4차원은요? 차원이 디멘션이라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축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차원은 여러분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실 때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보고 싶은 거 뒤로 또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거 있죠. 그 축이 하나 들어오면 4차원인 거야.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도 뒤로 돌리면 되니까. 그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도 4차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똑같은 3차원 공간이 하나 더 있어. 그렇게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3차원 공간과 이쪽 3차원 여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어. 근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거. 그게 시간일 수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왔어. 1분 전 나에게 도망쳐. 내가 지금 얘기한다고 걔가 도망치겠어요?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나타낸 영화가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어요? 인터스텔라에서 이제 아빠가 우주여행 갔는데 갑자기 거기 어디 공간으로 가더니 막 하프 같은 거 이렇게 실 튕겨가지고 딸한테 좌표 알려주고 막 수식 알려주고 안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아빠랑 만났는데 딸이 아빠보다 나이 더 많이 들었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공간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뭐 수학적 개념이긴 한데요. 그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푸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쌍배 관계인데 너무 이야기 길어지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차원의 또 다른 정의. 차원은요, 로그 값을 사용해서 차원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만 알지 0.6차원 이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근데 수식으로 계산해 보면 0. 몇 차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로그 L분의 로그 N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D가 3등분 된 거야 라고 하면 D라는 N은 로그 L분의 로그 N 뭐야? N은 L의 D제곱으로 나타나는 로그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네, 계산해놨습니다. 칸토어 집합은 이게 뭐 0.63차원이 된다. 3등분한 거고 2개씩 생성되니까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2, 로그 3이 0.4771 맞죠? 로그 2가 0.3010이니까 0.63차원. 1차원보다 좀 작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원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한대 개념이 약간 충돌이 오는 거거든요. 1차원에서의 무한대는 가득 찬 거잖아. 그것도 모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어 곡선의 차원은 2차원보다 좀 작을 것 같죠? 그 안에서만 도니까, 그죠?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얘가 계산해보면 1.26차원이더라. 그래서 수학에서의 차원은 뭐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핀스기 삼각형이죠. 그래서 시어핀스기 삼각형의 차원은 2차원보다 조금 부족한 1.58차원이다. 이 차원의 계산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뭐 괜찮습니다.
그냥 차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실어놓은 겁니다. 수학에서는 차원을 이렇게 정의할 거야? 정의를 어떻게 하냐는 저에게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그죠?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정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네, 수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계산하면 이렇게 차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맹거 스펀지의 차원은 3차원보다 조금 부족한 2.72차원입니다. 2.72차원. 그래서 로그 3분의 로그 20의 값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다각수입니다. 다각수. 아까 우리 이미 그 파스칼 삼각형에서 뭐 삼각수니 뭐 그죠? 육면체수니 뭐 이런 거 다 배워서 다각수가 이상하진 않으실 겁니다. 삼각수는 아까 뭐 만드는 숫자? 삼각형 만드는 숫자. 그럼 사각수는 사각형 만드는 숫자. 오각수는 오각형 만드는 숫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삼각수와 정사각수를 이미 정다각형의 일반화에서 얻은 평면도형수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다각수는 정다각형에 배열된 공의 수를 나타내고요. 추가되는 아이를 영어로 그노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노몬. 그래서 그노몬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등차 수열의 각항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정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그래서 MN에 대해서 삼각수 이상이에요. 이각수는 없습니다. 1각수와 2각수는 없어서 삼각수 M이 해당하는 게 지금 삼각수예요. 그래서 N번째 M각수, 5번째 삼각수, N번째 M각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걔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얘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얘가 삼각수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이 그노몬이야, 그노몬. 그래서 삼각수의 첫 번째 그노몬은 1, 삼각수의 두 번째 그노몬은 2, 삼각수의 세 번째 그노몬은 3, 삼각수의 네 번째 그노몬은 4에서 얘는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각수. 첫 번째 사각수의 그노몬은 1, 두 번째 사각수의 그노몬은 3, 9, 16, 25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이 저기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저 빨간색의 개수가 그노몬입니다. 사각수까지는 이해되시는데 오각수부터 약간 헷갈리십니다. 오각수는요. 이게 원래 있던 애를 이용해서 오각수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각수는 저렇게 만들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고 나면 이게 얘가 오각수고 얘가 오각수고 얘가 오각수인 거지 여기 안에 또 오각수가 들어가는 모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개 오각수, 두 개 오각수, 세 개 오각수, 네 개 오각수지 오각수 안에 오각수가 보이고 또 오각수가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고요. 전혀. 아시겠죠? 그게 삼각수랑 사각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삼각수는 여기 안에도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은 여기 안에 또 사각형이 있고 그런 식인데 오각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그림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육각수도 등장합니다. 육각수 그림이고요. 육각형을 만드는 형태의 그노몬이 빨간색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등차 수열의 각 항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요, 각 항들의 차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D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점화식은 이렇게 성립한다. 책에 다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적어드리면 설명드리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점화식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수하실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정도까지만 쉽죠. 개차 수열만 넘어가도 이게 개차 수열이 날려주고 문제를 풀면 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점화식을 주면서 너 풀어봐 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각수가 나오면서 일반항 구해봐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실 수도 있어요. 과거 가셔서. 과거에선 수학 문제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숫자가 등차 등비 아니고 개차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실 때 다각수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다각수의 공식을 다 암기하고 있으라는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학 과정 가시면 생성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생성함수라는 걸 배워서 어떤 형태의 점화식을 주든 간에 나 다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어마어마하죠? 생성함수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과연 그 생성함수가 오락가락할까요? 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처음 접하고 나서 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동안 내가 일반항을 구하기 힘들었던 수열을 한번 다 풀어보리라 하고 하루 정도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점화식이라는 게 나오죠. 점화식과 생성함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이웃한 두 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점화식. 그러면 생성함수는 뭐야? 그 점화식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전 단계. 그래서 이 생성함수의 2차식이면 알파, 베타. 그래서 그 알파, 베타의 어떤 덧셈이나 뺄셈이나 아니면 n제곱의 곱셈이나 덧셈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피보나치 수열을 예로 들이면 피보나치 수열이 이거죠. f의 n 플러스 2는 f의 n 플러스 fn이다 잖아요. 그죠? 얘를 는영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넘겨주면 f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은 0이죠. 이거의 생성함수는 간단합니다. 이거의 생성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2차식, 1차식, 0차식.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2차식이니까 이거의 해는 구할 수 있죠. 이거의 해 뭐예요?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fn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여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전 단계가 바로 생성함수이고요. 생성함수 찾으면 일반항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성함수를 제가 들여서 그렸죠. 이 다각수의 생성함수를 찾으시는 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성함수를 찾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 그래서 페르마의 다각수 정리는 본문은 페르마의 다각수 정리입니다. 페르마의 정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풀어서 난리였던 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니까 그죠? 정리가 한 개밖에 없는데 마지막 정리를 쓰지는 않았겠죠? 정리 굉장히 많고요. 페르마의 소정리도 있고요. 페르마의 소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에서 주로 쓰이는 소수에 관한 정리입니다. 작은 정리라서 소정리라기보다는 그래서 소수에 관한 정리야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최신 수학을 배우시면 아인슈타인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자인데 아인슈타인 너무 자기 머리가 좋아가지고 고민 안 해본 분야가 없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만 생각했다고 하면 아인슈타인의 무슨 정리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인슈타인 정리들을 찾아보지 않으셨지만 심지어 경제에서도 아인슈타인의 무슨 정리가 있고요.
막 미술에서도 막 아인슈타인의 무슨 정리가 있고요. 막 온갖 데 아인슈타인이 다 뭐 해놨어. 뭐 생각해보니까 이거네. 하면서 막 머리 똑똑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일반항 이건데? 미술에도 이거 있네. 경제에도 이거 있네. 다 이거야. 자기 이름 다 붙여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그죠? 뭐 E는 MC 제곱 그것만 아시지만 아인슈타인 공식 엄청 많습니다. 페르마도 그래요. 페르마 제가 직업 뭐라 그랬어요? 판사. 얼마나 잘났겠어, 그죠? 내가 판사인데, 그러면서. 또, 위대하신 분을 또 잘났다, 그러면. 잘났죠? 네. 그죠? 잘나셨으니까.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한데? 일단 뛰어난 수학자시니까. 뭐, 다른 것도 더 잘했겠죠. 재판도 잘하셨죠. 굉장히 청렴한 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없었다고. 네. 자, 그래서, 페르마의 다각수 정리라고 있더라. 보시면 제가 그래서 삼각수, 사각수에서 평면 도형수와 그 다음에 입체 뭐 4면체수, 6면체수, 8면체수, 12면체수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일반항들을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보여요? 표에 일반항들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옆에 뭐는 안 채워져 있는 게 보여요? 처음 10개 항은 안 채워져 있는 게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보세요, 지금. 모든 수의 첫 항은 0입니다. 0 채우시면 하나 줄죠? 그래서 삼각수는 처음 보시면, 삼각수의 처음 20개가 이겁니다. 삼각수의 처음 20개가 이건데, 이게 왜 처음 20개냐면, 처음에는 20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20개를 다 구해봐 했더니 너네가 계산이 선생님 저 더하기도 못하는데 곱하기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10개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책은. 그래서 10개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0부터 해서 0, 1, 그러니까 0, 여기에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0, 1, 3, 6, 10, 15, 21에서 10개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45까지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10개씩만 찾으시면 됩니다. 0부터 넣으세요. 0부터 넣으면 그죠? 개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개수가 하나만 줄여도 굉장히 클 거죠. 그래서 10개씩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삼각수입니다. 삼각수는 처음에 10개가 0, 1, 3, 6, 10, 15, 21, 28, 36, 45죠. 삼각수. 여기까지는 하셨죠? 그럼 사각수. 사각수는 0, 1, 4, 9, 16, 25, 36, 49, 64, 81. 이 사각수입니다. 사각수까지는 계산하셨나 보네요. 안 쓰시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오각수예요. 오각수는 0, 1, 5, 12, 22, 35, 51, 70, 92, 117. 오각수. 오각수? 그 밑에 있는 건 육각수인 게 보이죠? 0, 1, 6. 이제 약간 패턴이 좀 보이죠? 0, 1, 3, 0, 1, 4, 0, 1, 5, 0, 1, 6, 0, 1, 7, 0, 1, 8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육각수는 0, 1, 6, 15, 28, 45, 66, 91, 120, 153. 그 다음은 실각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0, 1, 7, 18, 34, 55, 81, 112, 148, 189. 이거 다각수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수열로 나와서 일반항 구하라고 하잖아요. 절대 못 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7각수는 좀 그렇긴 한데 6각수랑 8각수 같은 경우는 은근 일반항이 간편하거든요. 그죠? 옆에 보시면 일반항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6각수랑 8각수는 뭐 일반항 계산할 수 있잖아. 4각수는 n제곱이고 n제곱이 나오겠냐마는, 그죠? 그래서 6각수나 뭐 8각수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데서 의문 가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일반항 구했는데 선생님 도대체 n의 3n-2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일반항이에요? 뭐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어디서 냈겠어요?
팔각수에서 낸 거죠. 그 다음에 팔각수. 그래서 0, 1, 8, 21, 40, 65, 96, 133, 176, 225. 팔각수. 그 밑에 구각수겠죠? 261까지네요. 0, 1, 9, 24, 46, 75, 111, 154, 204, 261. 이 구각수. 그 밑에는 식각수겠죠? 네. 0, 1, 10, 27, 52, 85, 126, 175, 300, 232, 297까지 넣으시면, 네. 십각수까지. 이거 굳이 지금 여기서 안 적으셔도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 계산기가 있으니까 일씩 집어넣어가지고, 또 핸드폰을 써도 틀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시던데. 작년엔 이거 20개 하라고 했었거든. 20개 하는데 선생님 계산서 못해요 해가지고, 그러면 핸드폰 계산기 써. 했던 애들이 막, 아싸! 그러면 쉽죠? 이랬는데 다 틀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식각수까지.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어떤 평면수가 아니라 어떤 수가 나와요? 이제 입체수가 나오죠. 사면체수, 뭐 육면체수, 오면체는 없는 거 아시죠? 4, 6, 8, 12, 22 정다면체 5개 종류 끝이죠. 정다면체가 5개만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정다면체의 정의가요. 모든 면이 같은 모양이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같다는 정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구부렸을 때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입체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죠? 360도까지만 평면이 되잖아. 물론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볼록 다면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목 다면체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목 다면체까지 포함하면 5개가 아니라 좀 더 나옵니다. 네, 뭐 여튼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죠. 뭐 나중에 한번 천천히 탐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4면체수, 6면체수, 8면체수, 12면체수, 20면체수 있고요. 그 다음은 뿔수로 바뀝니다. 사각뿔수, 오각뿔수, 육각뿔수, 칠각뿔수가 있죠. 이거는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숙제로 하고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